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2025년 12월 2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증시가 급등했죠. 예. 이미 예고는 돼 있었죠. 금요일 날 미국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뭐 특히 여기도 있지만 오라클, 코어웨이브, 또 마이크론, 엔비디아 뭐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요 하나만 보면 이제 미국장 어땠는지 아시죠? 예. AI 트레이드가 재점화됐고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예. 근데 나이키는 또 실적 때문에 주가 좀 빠졌고, 한마디로 AI가 일단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일요일 날 좀 늦게 올려드렸죠. 그 편지를 좀 올려드렸거든요. 예,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 그래서 그 제네시스 미션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 골드만삭스가 태양광은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드디어 생산 기지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인수해요. GSK라는 이제 제약회사로부터 이제 생산 기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하나엔진, SL, 유한양행 설명드리고요. 브라질 채권, 또 코스닥, AI 관련된 내용, 또 거기다가 BOJ,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있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 전략, 그리고 베라루빈 PCB, 예, 동박적전판 이야기랑 IT 소재 장비 이제 내년 전망, 또 LNG 15척 수주, 또 HI의 미국 호위함 협업, 예, 헌팅턴 잉걸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호위함 사업을 따냈는데 파트너사가 현대중공업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과 상승 정원 조선, 이거 RFHIC 5G 통신 장비 얘기고, 이산화탄소 규제 완화 요게 이제 폭스바겐 이슈도 있는데 유럽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좀 완화됐어요. 이건 전기차니 좋은 건 아니죠. 2차 전지 그래도 좀 매수 기회다. 하나증권의 기면, 요즘에 2차 전지 안 좋았지만 기회로 보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이제 석유화 구조조정 업데이트, 공시는 한국조선해양, YC, CS윈드, 하나오션, 하나엔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타가 좀 오고 있어요. 다시 좀 안 올려다가 다시 터닝했고, 금리는 좀 올랐지만 달러는 좀 떨어졌고, 요새 환율이 걱정입니다. 1,480원도 막 넘고 있고요. 자, 오라클의 틱톡 미국 사업 인수 합작 투자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틱톡 미국 사업 인수 그 회사 중에 하나로 오라클이 선정이 됐죠. 그래서 AI 관련주 오라클도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또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뭐 정말 엄청난 실적이고, 산타클로스 랠리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은,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예, AI 관련주에 힘에 입입어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예, 마이크론 깜짝 실적 나왔고, 기술주들이 주가 급등을 좀 이끌었고요. 예, 마이크론 뭐 가이던스 얘기했었고, 엔비디아도 주가 올랐습니다. 중국 H200 칩 판매 검토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올린 거 아시죠? 0.75까지. 예, 그래서 일본 금리는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에 물가를 예상하는 건데, 이게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아, 확실히 물가 압력은 둔화되는구나. 호재가 된 거죠. 그리고 월간은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는 2025년 한 해 동안 딥시크 AI 사태부터 4월에 관세 혼란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동성 겪어왔죠. 그리고 7개월째 상승하다가 11월부터 조정, 그리고 고평가 논란, 뭐 오라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이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좀 최근에 괜찮아지고 있고, 그러나 산타 랠리보단 26년을 기대하자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틱톡 이제 미국 사업을 이제 중국 틱톡이 매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 여기에 이제 여기가 각각 15%씩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 합작회사가 미국 데이터라든가 보안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책임지겠다는 거죠. 오라클 급등했고, 애널리스트들도 오라클의 일부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인수는 일단은 호재죠. 네. 중국 정부가 승인할진 봐야 되겠고요. 코웨이브가 네오 클라우드, 한마디로 엔비디아 GPU 받아서 임대해주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중소형 클라우드 업체죠.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은 대형 클라우드, 여기는 중소형인데 엔비디아 칩을 누구보다 빨리 갖고 와요. 엔비디아가 또 지분 투자하는 회사죠. 근데 오랜만에 진짜 20% 올랐습니다. 목표 주가는 낮췄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압도적인 수요. 수요 좋다. 여기에 시장이 흥분한 거죠. 오, 수요 좋다고? 해당 기업이 압도적인 수요에 직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다 오픈 AI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코어웨이브와 오픈 AI 서로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우려가 컸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급등했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오라클, 코어웨이브 다 급등했고요. 테슬라는 좀 빠졌고요.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키가 실적 부진으로 급락. 중국 매출이 17%가 감소했어요. 미국은 좋은데. 그리고 카니발은 8.2%. 크루즈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 뭐 어떻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예.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유람선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였더라? 예. 아무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크루즈, 예,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죠. 예. 아무튼 가이던스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별 이슈는 없어요. 뭐 미국도 휴장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 금요일이 배당 기준이니까 올해 말에 배당을 확정하는 회사는 그 배당 기준일이 26일이에요. 그래서 26일 이제 NXT 거래까지죠. 예,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내년 주주총회 이후로 기준일을 좀 바꿨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기업들은 배당 기준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그걸 내년에 배당 받으시려면 26일에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NXT 거래가 8시까지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은 뭐냐면 AI가 버블이 아닌 걸 알려주는 거죠. 예.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주도 AI 과학 안보 프로젝트예요. 맨하튼 프로젝트 아시죠? 오펜하이머 아시죠? 예. 원자폭탄.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고 제네시스 미션은 한마디로 그걸 따라한 거예요. 예. AI를 통해서 원자력, 현대식 전력망, 반도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AI 기술을 키우고 그래서 중국을 이기고 미국이 최강대국이 되겠다. 요게 목표입니다. 이때는 독일이 목표였고 여기는 중국이죠.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와 이제 이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고요. 예. 보시면 맨하튼 프로젝트는 전쟁 종식, 여기는 과학혁명, 나치 독일, 중국, 핵물리학, 여기는 인공지능. 그래서 이때는 우라늄이 중요했고 지금은 데이터, 전력, GPU 이 중에 전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군 주도, 여기는 민간 기업과 같이 하고요. 원자폭탄, 미국의 과학안보 플랫폼. 한마디로 맨하튼 프로젝트는 폭탄이란 단일 제품 만들기 위해 자원을 소모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시절에 미국은 독일 나치가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까봐 공포에 떨었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과학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맨하튼, 야, 다 날려버려. 이제 이런 거죠.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핵무기 만들어서 말 안 들어 이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일본에 투하시켜버렸죠. 그죠? 예. 원래는 독일을 겨냥한 건데. 그래서 영화 어벤져스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맨하튼 프로젝트 하려고 아주 그냥 온갖 유명한 사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만들었고 뭐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예.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뭐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그렇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 됐고 아무도 이제 미국한테 반항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제네시스 미션도 비슷한 거예요. AI를 접목시켜서 미국의 최첨단 공장 짓고 미국을 제조업 부흥시키고 예, 규제 다 철폐하고 온 국력을 다 AI에 쏟겠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 무슨 버블입니까? AI가. 그죠? 주가가 올라서 부담되는 거지 버블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안보 목적으로 투자하면 설사 버블이어도 버블이 될 수가 없어요. 당장. 예, 이게 안보 목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또 핵심은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온 건 제네시스 미션의 주간 분석 어디입니까? 에너지부예요. 되게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보통 상무부 막 이런 데서 하는데 왜일까요? 예. 결국 전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젠순항도 에너지는 AI 다음 글로벌 병목이다. 전력 공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 섹터. 여기 핵심은 원전이에요. 1 순위는 원전입니다. SMR. 예. 그래서 SMR,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우진, 태웅.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짓는 거죠. 전력 인프라, 이튼, GE버너바,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다음 우라늄은 카메코. 이거 말고도 태양광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ESS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 AI 인프라는 한마디로 컴퓨터고 엔비디아, AI,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프라는 구글, 오라클, 코어이브, 클라우드 업체. 방사는 뭐 팔란티어죠. 예. 요런 그러니까 제네시스 미션이란 게 11월에 발표됐는데 이게 미국의 AI 지금 하겠다는 청사진을 낸 거고 안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담론을 이해하신다면 뭐 버블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버블은 아닙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AI 데이터 센터 미국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이 중요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빨리 짓고요. 빨리 설치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단점도 많아요. 비 오는 날 안 되죠. 저녁에 안 되죠. 그죠? 단점은 있지만 근데 무시 못할 장점. 빨리 설치하고 싸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전력망이.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태양광하고 ESS를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82기가와트 신규 발전 용량이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에. 이걸 하는데 그중에 21기가와트가 태양광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주택용은 별로고요. 발전소용이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현재 미국 태양광 주식의 밸류는 또 싸다고 합니다.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 얘기하겠죠. 그러면 한국의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도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이제 밸류 체인 한번 요건 제가 작성해 본 거고요. 특히 저는 OCI 홀딩스가 일단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거든요. 폴리실리콘 원재료부터 웨이퍼, 태양 전지 모듈, 셀 모듈 이렇게 만드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미국에 이제 만들어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가장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내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미국 본토의 첫 생산 기지를 이제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이 미국에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해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GSK. 이게 아마 영국 회사일 거예요. 글락소 스미스앤 맞나요? 클라인.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영국 제약사죠. 여기 지분을 여기 아마 자회사 같은데 100%로 2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대상은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소재 바이오 생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만 리터고 여기서 이제 임상용과 상업용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삼성바이오가 직접 요 공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장에서 다른 의약품, 원료 의약품 생산도 가능한 거죠. 기존의 GSK가 하던 예. 더 확장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어저께 밸류를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 수주받은 것도 저는 제일 큰 건 미국의 공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떡하니 저렇게 있으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주 맡기기가 너무 좋아요. 부담이 없죠. 관세도 없고.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CDMO 요게 이제 통과됐어요. 지난주에 법안 통과됐고 대통령 쾅 찍었습니다. 드디어 통과됐고 이러면 또 미국의 공장까지 있는 삼성바이오 수주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이제 생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1위고요. 78만 5천 리터. 여기 6만 리터가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슈 몇 가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12월 20일,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12월 20일. 제가 좀 미리 써놓은 거라.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 보고서고, 저건 아까 기사 내용을 제가 직접 적은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인수방식 택했고, 비용은 2.8억 달러 정도 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GSK와 전략적 파트너십은 현지 생산 선호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규 수주 이뤄낼 거다. 시총 단독으로 100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 100조 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꼭 그랬으면 좋겠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이것도 공시가 있었어요. 금요일날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노르웨이 법인통에 EPS SI 업체인 세마 AS를 인수했대요. 이게 뭐하는 회사냐 이 회사가 2004년에 이제 유니 오토메이션을 인수하면서 이게 설립된 기업인데 한마디로 해양 산업의 무공해 솔루션, 그러니까 이 배터리 추진, 그러니까 배인데 배터리로 가는 배예요. 그죠? 엔진보다 그 배터리 있죠. 모터를 이용한 그런 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배터리 추진 선박이 153척이나 돼요. 근데 그거랑 이제 하이브리드 아마 이것도 내연기관 섞었겠죠. 1193척. 전체 1346척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해양 플랜트. 그리고 페리. 페리가 그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크루즈 선박 같은 거. 아직 인도되지 않은 선박이 552척이나 됩니다. 미인도 선박. 전체 선박 중에 522척은 이거는 아직 안 됐고 설령 5년이네. 그리고 미인도 선박이 1026척으로 이제 막 시장이 개화됐다.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중국이나 동남아에 다수 포진돼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이제 이 회사는 노르웨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장을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엔진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키우겠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추진 선박 시장도 개화하는 시장이니까 하나엔진의 아마 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핵심은 이건 아니죠. 여전히 뭐 일반 선박 엔진이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이제 외형을 넓히는데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L은 이제 글로벌 로보틱스 고객사 요거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SL 설명해 드렸죠. 실제로 이 사족 보잉 로봇 이렇게 개처럼 생긴 거죠. 강아지처럼 생긴 그 스팟이란 로봇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넣고 있어요. 레그 어셈블리 다리. 그다음 물류 로봇의 인디게이터 램프. 이제 물류 로봇이 앞에 딱 갈 때 위에 깜빡깜빡이는 램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 자회사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만드는 로봇 이름이 모베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다, 배터리 팩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도 앞으로 더 확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신차 출시가 시작되면서 외형 성장도 이루어질 것 같고 특히 하이브리드 카에 펠리세이드나 이런 데 이제 아마 SL의 헤드램프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고 로봇 사업 진출로 밸류도 기대가 됩니다. 유한영행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SK증권도 이성경 연구원님이 보고서 썼고 유한영행께 레이저트님 아미반타맙은 이게 얀생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 근데 아미반타바 SC는 또 뭐냐 아이브는 정맥 주사니까 병원 가서 5시간 맞아야 돼요. SC는 피하 주사라 동네 병원에서 5분만 맞으면 돼요.
훨씬 간편하죠. 이거를 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걸 했더니 부작용이 67에서 16%로 개선됐고 발진도 13%로 그다음 맥 관련 부작용인 말초 부종도 21에서 17, 저알부민 혈증도 30에서 15. 그러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투약 시간은 뭐 압도적으로 짧죠. 예. 부작용 개선됐죠. 투약 편의성 증대했죠. 이러니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이번에 FDA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NCCN 암학회에서 미국 암 네트워크에서 가이드라인을 1차 선호 치료제로 등재시켰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의사들이 이거 1차 치료제로 써봐야 되겠다. 지금은 타그리솔 쓰지만 그래서 지금 생존 기간도 더 우위에 있고 여러 면에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점유율이 많이 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계속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는 브라질 채권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뭐 강연회 갔는데 어떤 분이 브라질 채권 전 잘 모르거든요. 브라질 채권 저는 잘 모르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채권은 그거죠. 앞으로 지금 금리가 높은데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 투자는 괜찮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브라질이 약간 그런 상황이래요. 브라질 금리가 13%나 되거든요. 엄청 높죠. 예. 근데 물가 전망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예, 브라질 중앙은행이. 예. 긴축적 통화 정책 오래 기간 유지하겠다는 문구는 유지가 됐지만 어쨌든 아직 물가가 높긴 하거든요. 근데 물가 전망을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내년 2분기에는 금리 인하 논의도 가능할 것 같대요. 예. 그리고 재정이 좀 안 좋은데 재정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세율도 인상하고 세제 혜택 축소하는 그런 법안도 다수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럼 재정이 좀 건전해지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빚이 막 늘어나요. 재정이 누가 봐도 은행에서 봤을 때 건전하지 않으면 금리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재정 수지가 목표치 미달하면 예산을 또 삭감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브라질이 좀 달라지려고 하고 재정 건전성 거기다가 일단은 내년도에 이제 인플레 둔화 기대감. 예. 그러면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환율만 문제 없으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브라질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금리가 이거는 되게 매력적이죠. 금리가 무려 13%나 되니까. 다만 환율 이 브라질 헤아라가 계속 떨어지니까 가치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금리 떨어지고 헤아라만 좀 안정화된다면 투자 매력은 좀 높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브라질 채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논리가 맞다면 좀 잘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코스닥 디스카운트 정부가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한다고 발표했죠. 금융위기가 업무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핵심 기술 분야 대상으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전면 도입하고 연내 AI, 에너지, 우주산업 3대 산업 중심으로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을 우선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부실 기업을 신속히 심사해서 퇴출시키고 그러니까 질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를 확대하겠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 혜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확대하고 지금 3천인데 한 5천까지 BDC 요거는 이제 그 펀드는 펀드인데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고요. 시장에서 사고 팔 수도 있는 펀드예요. 근데 이 BDC는 어디에 투자하면 비상장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장 기업 투자 못 하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어려운데 이걸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세제 혜택도 주겠다는 거죠. 공모주도 더 많이 배정하고. 그리고 발행어음 IMM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요걸 통해서 지금 요 자금 중에 일부를 이제 벤처 기업을 이제 의무적으로 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벤처 투자는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산업 중심으로 몰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연기금이 지분을 좀 보유한 그런 기업 중에 PSK, 테스, TCK가 주목받을 것 같고 소재주는 지분율이 좀 낮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ENF 테크놀로지 동진쌤 입김을 좀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는 코스닥 150에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수급 효과 기대 가능하다. 주가 외적으로는 자금 조달 이슈로 좀 긍정적이다. 또 국민성장 펀드 5년 동안 연 30조 투입되거든요. 총 150조인데 그중에 3분의 1은 저리 대출 목적으로 활용이 된대요.
그래서 재무 부담이 있는 소재 부품사 뭐 LNF도 있고 여러 개 있겠죠.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바이오는 코스닥 시총 10개 중에 7개가 바이오니까 코스닥 부응하면 당연히 바이오가 가장 좋고요. 미국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 중국 바이오 규제, 생물보안법, 그다음에 차세대 연구 개발 영역, 개별 기업 모멘텀, 글로벌 기술 수출 기대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T 하드웨어는 이제 첨단 기술 보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해서 저평가된 코스닥 IT 기업들의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 광 네트워크, 유리기판, 피지컬 AI, 광 모듈. 광 모듈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신호 손실도 적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패키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CPU.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넣은 거예요. TFE가 요 CPU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죠. 브로드컴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도 필요할 거고요. 피지컬 AI 또 시장도 커질 거고. 그래서 고속광 네트워크는 여기 적혀 있는 건 성호전자 파이버 프로, 유리기판은 필옵틱스 PIE, 피지컬 AI는 자화전자 액트로를 적어주셨습니다. 미드스모캡은 이제 AI, 에너지, 우주 이렇게 좋게 보고 계시고,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좀 제고할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좀 관심 갖자, 이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게 미드스모캡 관심 종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기업들이 있네요. 뭐 인텔리언테크, 신성 ST, 한중 NCS, 서진 시스템. 자, AI 확산 과정에서 속도조 2026년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25년 80조 원대에서 거의 2배인 160조 원대로 상향됐습니다. 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11월 이후 반도체의 다른 산업도 좋아진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그 반도체 영업이익이거든요. 25년은 파란색, 요게 26년 엄청나죠. 근데 반도체 제외하고 26년 올라가죠. 반도체 제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시장 그림은 괜찮게 보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빼도 괜찮습니다. 자, BOJ 끝나지 않은 일본이 금리 인상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지수는 더 급등해 버렸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확실히. 예. 그래서 가장 높은 금리를 이번에 결정했고, 이제 추가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중립금리 하단이 1%니까 지금 0.75니까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올릴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느리게 올린다고 봐요. 왜냐면 물가 압력은 떨어지고 금리 인상이 좀 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과 이자가 이제 경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간격이 기존에 5개월인데 이제 10개월 이상으로 벌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4분기, 시장은 내년 9월로 보는데 추가 인상을 내년 4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지 아시겠죠? 엔화가 이 금리 인상하고 오히려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한 번만 이제 금리 인상하면 거의 끝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시장은 엔화가 강해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스토리인데 하나투자의 한상희 이메인 박유진 연구원님이 쓰셨고요. 이 성장과 미국으로 보자. 올해 진짜 미국보다는 한국 같은 이제 소외 국가들이 좋았고, 가치들도 좀 들여다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버블 중반이라고 평가했고요. 미국과 비미국의 PER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게 올해는 축소됐죠. 왜냐하면 비미국의 주가가 훨씬 좋았죠. 그러나 이익 증가율은 여전히 미국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비미국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런 내용이고, 오라클의 부도위험 지수 급등은 시장의 일시적 쏠림이다. 예,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경쟁력 훼손 안 됐다. 중국도 필요한 회사다. TPU 전환, 이게 구글 TPU죠. 전환 비용 감소하면서도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일부 거대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지다. 예. 저거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쓰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메모리에서는 아직 과잉 지출이 안 나왔고, 26년 예상 매출 대비 자본 지출이 30% 미만인데 가장 높았을 때가 23년 49%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있는데 알파벳이 지분을 7%나 갖고 있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반도체 말씀드릴게요. 기판하고 베라루빈이 이제 다음에 나올 이제 엔비디아 그 칩이죠. 칩이고 AI, 그러니까 뭐 AI 가속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CB, CCL 동향인데 현재 루빈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에 나와요. 9월 기점으로 소재 샘플, 거기 들어간 기판이죠. 검증 단계. 그래서 내년에 시스템 데모, 이제 시험 검증 착수하고 내년 2분기에 이제 양산 승인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루비는 블랙엘과 좀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대신에 혁신보다는 신호 무결성, 전력 밀도, 열 설계 측면에서 기술 고도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블랙엘 세대에서 검증된 밴더들의 높은 지위가 일단 유지가 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컴퓨터 트레이 PCB는 이제 빅토리, 그러니까 PCB죠. 빅토리 자이언트와 유니마이크론이 하고, CCL은 거기 들어간 소재는 동박 적층판은 두산이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9 그리고 이 CCL도 등급이 있어요. 뭐 M7, M8, M9. 지금은 M8을 쓰는 걸로 아는데 M9가 이제 등급이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급이 좀 병목될 가능성은 있다. 이게 M9 소재가 채택이 안 되면 늦어지면 병목 때문에 루빈도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소재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새 제미나이가 참 미쳤죠. 이렇게 실제 좀 어렵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루빈 요거를 좀 칠판에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실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루빈은 뭐냐면 블랙엘이죠, 블랙엘. 현재가 차세대 루빈 칩이고 요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넣는 거예요. 넣는데 신호품질, 전력효율, 발열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올라가는 거고, 일정은 내년 2분기 양산 승인 예정돼 있고, 근데 핵심 소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간 기판이 있고 원판이 있습니다. M9 등급을 쓰면 이 등급이에요. 근데 요 가운데 Q 글래스라는 뼈대가 들어갑니다. 이런 게 너무 이게 엄청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이 Q 글래스 만드는 게 너무 어렵대요. 유리죠, 유리. 기존 드릴로는 안 돼요. 그리고 동박 있죠, 밑에 있는. 이것도 되게 예민한 애예요. 이 공정하다가 뒤틀려 버린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M9 등급의 CCL을 사용을 해요. 근데 사용을 하려면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Q 글래스, 동박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생김으로 인해서 M9 CCL 생산인 부족하고, 그럼 PCB도 못 만들고 루빈 전체 양산이 지연된다. 이 밑에 요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유리섬유는 Q 글래스라고 합니다. 이게 공급 물량 제한적이고 난이도가 극도로 높다. 요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토보라는 회사가 이걸 하는데 고객사가 요구하는 이 조건을 아직 충족을 못하고 있대요. 동박 역시 검증 리스크가 상존한다. 박림이 뒤틀린 문제. 이 병목 현상은 특정 부품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봐야 되겠고요. IT 소재 장비는 일단 장비 투자는 내년에 증가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동반 장비 투자 금액은 2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요. 막 급격하기보다는. 그래서 내년 메모리 3사 자본 지출은 일단 13%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키워드는 메모리 공급 부족, 자본 지출 증가 필요성 대두, 원시 원활 D램 비중 확대, 건설 인프라 투자 지속되니까 투자가 좀 늘어나는 쪽으로 내년에 봅니다. 내년에 는다고 내년에 공급이 반도체 느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죠. 그래서 27년부터는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공급이. 근데 본격 공급 증가는 28년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D램 쪽은 삼성전자가 전환 투자, 그래서 전환 투자하는 전공정 장비가 수혜 받을 거로 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낸드는 이제 공정 전환 중심 투자니까 뭐 생산 능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 이게 후공정 패키징 업종 실적은 그래도 상저하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3분기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나노 모바일, 이게 엑시노스 2600이죠. 요거 양산 시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패키지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하는데 아마 하나마이크론 얘기 같아요. 이거를 외주를 줘요. 그냥 마지막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줘 이러면 하나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칩 받아다가 뭐 다 만들어줍니다. 최종 조립을.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또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고객 물량을 받아서 좋은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장비, 하반기는 소재,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은 LNG 15쪽 수주했다. 미국 호위함 사업은 사업자로 선정된 핑칸트리 6척 중 4척을 계약 취소하고 재발주를 결조했다. 뭐냐면 미국 호위함 사업자로 선정된 핑칸트리가 있는데 이게 6척 중에 4척을 취소해 버렸대요. 그래서 재발주 결정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결정된 사업자는 헌팅턴 잉걸스 HII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300척의 황금함대를 만들거든요. 그거에 첫 발을 내디는 거예요. 미국 해양경비대에 경비함을 기본으로 제작돼서 28년 1호선을 진수할 목표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헌팅턴 잉걸스랑 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는 조선주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신조선 발주 문의가 좀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LNG선 중심으로 문의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오션이 7척 척당 2.5억 달러 수주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이제 올해 수주한 LNG선은 28척입니다. 기대에는 못 미쳤어요. 막 한때는 60척 넘은 적도 있으니까. 성과도 2.6억 달러에서 2.4억. 그러니까 성과도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25년이 지금 이게 수주가 너무 안 됐잖아요. 이제 내년에 늘어납니다, 본격적으로. 이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중국 대형 조선사는 자기네 조선사에 그 대규모 신조선 발주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1위 컨테이너사인 MSC도 컨테이너선 10조를 발주할 예정이고요. 근데 국내 조선사가 요즘에 마스가 얘기 나오지만 군함 얘기, 핵심은 뭐예요? 상선이죠, 당연히. 상선이 안 되면 군함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주력 분야의 상선에서 수주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성과 상승도 일단 잘 해놔야 됩니다. 그게 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고, LNG 운반선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업종이거든요. 선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2028, 29년부터 가동되는 LNG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선박 용선, 선박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이런 계약들이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2029년, 30년에 충분한 선박 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현재 척당 2.48억 달러 수준의 LNG 운반선이 향후에 2.60억 달러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좀 조선주가 재미없죠. 이게 이유가 이런 거 때문이죠. 예, 지금 LNG 운반선 수주가 생각보다 적어요. 많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급감해 버렸죠. 88척에서. 예,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쉽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다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다시 좀 늘어나면서 이제 주가에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일단 전망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통신장비는 이제 NXP 기지국인데 뭐냐면 최근 글로벌 기지국 램 무선장비 부품 밸류체인에서 철수하는 모습이 나온대요. 라이트 리딩이라는 회사가 이 통신장비 사업을 이제 접는 거, 철수하는 거죠. 27년 1분기에까지 만든 다음에 공급사 이탈은 그만큼 업황이 안 좋은데 경쟁자는 좋죠. 그래서 RFHIC는 기지국용 지라갈륨 기반의 RF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이 주로 공급하거든요.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RFHIC가 그 물량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건 좀 긍정적이고,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릭슨과 노키아에는 진출을 못했지만 삼성보다 훨씬 큰 회사인데 여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 에릭슨에도 샘플을 납품해왔거든요. 그리고 타이밍도 좋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어퍼 C밴드라 그래가지고 경매 및 후속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미국 통신만 까는 거겠죠. 경매도 하고. 예. 다만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이 5G 통신 장비 시장이. RFHIC는 방산으로 좀 잘 버텼던 기업이죠. 통신 의존도가 좀 낮아지면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방산은 원래 좀 잘하고 있고 통신마저도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뭐 내년 그림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내 점유율 변화도 좀 봐야 되고, 웨이퍼를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웨이퍼 생산이 혹시라도 공급을 막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톤은 RFHIC한테 좀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경쟁사가 이제 몰락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유럽이 2035년 이산화탄소 규제안을 대폭 완화한대요. 아마 이것 때문에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그 포드가 그 유럽 사업 철수한 것 같아요. 그 LG 엔솔 배터리 좀 황당했죠. 그래서 원래 2025년, 2030년 기준 유럽은 기존 5년치였던 킬로미터 118g 배출해서 93km로 대폭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라는 얘기예요. 35년에 0g입니다, 배출이. 그럼 전기차만 타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완화를 한 것 같아요. 21년 대비 10% 이하, 즉 킬로미터당 18g. 원래 0g이거든요, 2035년. 근데 18g까지는 그래 배출 허용해 주겠다.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한테 좀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포드도 뭐라 그랬어요? 하이브리드로 변환하겠다. 그죠?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전기차 생산 계획 축소 방안 발표했고 하이브리드, EV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고 LG엔솔이 지금 75기가와트 이 포드랑 맺은 거 공급 계약이 해지됐죠. 근데 이미 포드로 공급되는 이 생산 규모는 사업 계획에 반영은 하지 않아서 실적 충격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이 오히려 이걸 이용하재요. 지금 계약 해지 공시가 떴고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가동률이 15.6%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에 27년도 실적에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악재 때문에 다시 급락했으니까 기회다. 현재 시총 89조고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89조 원 정도 90조 이하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0조 가면 정리하고. 예. 그래서 ESS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ESS 성장 원리가 빈약했지만 이제 아니죠. 안보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전기차는 부진하니까 ESS만으로는 추세적 상승은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 90만 원 이하는 비중 늘리고 120만 원 근처 가면 좀 줄이고 이런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 40배를 적용해서 목표 시총 이제 120조 원을 지금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예, 그 말씀해 주셨고 시총 120조 원에 근접했던 지난 10월 당시에는 추가 상승을 위해선 전기차 회복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또 급락했잖아요. 그럼 여기선 전기차보다 ESS. 근데 이 전기차가 붙어야 120조 원 뚫고 시총이 날아가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ESS만으로 보면 90조 이하 시총, 지금 90조 이하니까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전기차 관련 악재로 단기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매수 가는 가격대에 빠르게 진입을 했는데 특정 시점 기다리기보다는 가격 조건이 지금 충족됐으니까 액션 취하자. 그러니까 좀 불안해 하잖아요. 지금 막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이제 끝났느니 뭐 포드 때문에 이게 뭔 난리니. 그러나 9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시가총액 90조 90만 원이 아니죠. 시총 90조 원 이하는 매력 있다. 예, 그런 걸 감안해도 ESS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인내해 보시고요.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업데이트인데 지금 한국의 설비 구조조정 규모는 한국은 34, 일본은 30, 중국 12. 글로벌 전체로 5.6%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죠. 공급이 주니까. 그다음 미국 ECC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화학을 만드는데 요거는 가스가 너무 가격이 세서 경쟁력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시아가 좀 유리한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특히 이 설비를 폐쇄하면서 파이가스 공법으로 생산되는 이 BTS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벤젠 PX 강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석유화학 좋게 보고 계시고 S오일 타픽, 롯데케미칼, 대한유업입니다.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그 파이가스는 그 나프타를 넣고 NCC를 분해시키면 에틸렌이라는 화학 제품이 나와요. 그걸로 플라스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부산물이 있어요. 파이가스, 열분의 가솔린. 예, 여기서 추출을 하면 BTX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벤젠, 톨루엔, PX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톨루엔 PX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NCC 설비를 없애요. 그럼 얘도 공급이 줄겠죠. 얘가 공급이 줄면 얘도 생산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 주니까 벤젠 PX 가격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메뉴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곁다리도 나오던 반찬도 없어져 가지고 반찬값 오른다. 약간 비유가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냐. 석유화학.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네. 자, 그래서
공시 좀 빨리 한번 빨리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컨테이너선 내적 수주 받았고 YC는 웨이퍼 있죠. 동그란 이거 검사 장비입니다. 삼성전자 거의 대부분 공급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회로 이상 유무, 교류 직류 특성 최적화, 메모리 썰의 불량 유무 있죠. 이런 거를 판정을 해서 불량이면 양품으로 바꿔줘요. 너 불량이네 빼. 제대로 된 걸로 교체해 줍니다. 예,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웨이퍼 있죠. 여기다 침 같은 거 딱 나가지고 검사해요. 너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게 ATE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공정 끝난 웨이퍼를 이제 검사하는 거죠. 국내 유일 개발 업체입니다. 처리 속도 이렇게 빠르고요. 병렬 처리하고 그리고 1년 365일 무정지 가동을 해주고 적기 개발을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준대요. 한마디로 효율이 높은 그런 회사죠. 그리고 HBM에도 공급합니다. 삼성전자의 HBM용 테스트 장비인 MT8311을 24년부터 공급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할 것 같고 26년 작년에 60대 올해는 70대 수준의 공급을 더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투자도 할 거고 또 버닝 테스트는 열과 압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요거는 하이닉스에도 공급하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쪽에도 그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증권사 이제 리서치 보고서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39.3, 영업이익은 375%나 급증할 걸로 전망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요런 장비들, 요게 이제 요게 아마 HBM일 거예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저게 24년에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만 하다가 자 그리고 CS 윈드타워 뭐 잘하고 있습니다. 뭐 풍력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만 잘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LNG 운반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주권 요거 수주를 받았고 하나 엔진 아까 말씀드렸죠. 노르웨이 EPSSI 요 기억나시죠? 아까 처음에 그래서 노르웨이 그러니까 배터리와 축전지를 전문 제조하는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추진 선박이 들어가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기 추진 수소연료, 암모니아 충전 및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100만 원 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을까요? 또 못 갈 이유는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삼성전자도 더 갔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둘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날이었고 SK스퀘어 급등했고 그리고 삼성생명 오늘 좀 많이 오른 게 한미반도체 본딩 장비 세계 1위예요. 뭐 그냥 압도적이죠. 하이닉스 가면서 같이 갔습니다. 두산도 좋았고 오늘은 그쪽이 좋았고 다만 조선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조선주나 일부 증권주 좀 부진했고 코스닥은 현대무백스 로봇주 오늘도 난리 나고 RFHIC, PSK 반도체 소부장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로봇 반도체 소부장 반면에 바이오는 많이 오른 기업들은요 50억 대주주들이 좀 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서 일부 물량 나올 수는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대금 쪽에서는 코스닥은 일단은 뭐 삼진식품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주도 오늘 좀 뜨거웠습니다. 로봇주 반도체 소부장이 이끌었다. 바이오는 좀 빠졌고 코스피는 일단 이 동양고속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죠. 워낙 올라가지고 현대인프라코는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좀 빠졌고 반면에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코리아서킷, 한미반도체, 마린엔진은 또 좋았네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주식을 1조나 넘게 샀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다시 전고점 향해 가네요. 돌파 분위기죠. 분위기는. 코스닥도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서 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못다한 거는 내일 좀 전해드릴게요. 제네시스 미션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어떤 놈인지.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